반갑습니다. 멋지십니다. 우리 임지영 선생님 수업 보시고 너무 감동받으셨죠? 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어렸을 때는 저런 수업이 없었나. 그렇죠. 게이미피케이션 수업 보니까 이게 융합 수업 있잖아요. 내용도 융합이지만 사실 방법의 융합도 있어요. 공부, 놀이, 생활. 이게 상당히 총체적인 입체화된 수업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더 몰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봤는데 우리 교수님 어떻게 보셨나요? 저런 어떤 형태의 어떤 게임을 예. 하게 만드는 그런 수업들은 사실 그 선생님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임종 선생님이 준비하신 내용들을 보면 저게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선생님들이 저렇게 준비를 해서 학생들하고 같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아이들한테 일단 첫 번째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런 행위를 통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예.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는 거죠. 너무 효과적인 수업이고요. 선생님이 잘 준비를 하신 거죠. 네. 선생님 어떻게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저는 지금 이런 게이미케이션 수업 모델뿐만이 아니라 선생님이 하셨던 요 교육 방식 자체도 교육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이들한테 내가 공부해서 배우고 익힌 게 내가 재미를 느끼는 걸 뛰어넘어서 남에게도 재미를 줄 수 있는 콘텐츠로 재생산될 수 있는 모델을 아예 보여주셨잖아요. 도시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이걸로 시험만 잘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재밌는 게임도 만들 수 있구나라는 경험 자체가 더욱 큰 가르침이 될 것 같아요. 교수님, 제가 저걸 보면 느낀 게 뭐냐면 분명히 지금 사회과 교과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뭐 도시건설학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지금 하는 걸 보면 세금을 얼마를 걷어야 되고 맞아. 이거 짓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이런 걸 하려면 자연적으로 수학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융합이 되는 건가요? 약간 저의 어릴 적 경험에서 이번 힌트를 얻었습니다. 사실 제가 어릴 때는 이제 친구들끼리 뭔가 그 세계 여러 나라의 수도 얘기하기 이런 게 유행이었어요. 근데 제가 암기 과목이 되게 약했었거든요. 그래서 잘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속이 상하고 그랬는데 이제 저희 친언니가 보드게임을 하나 가지고 왔었어요. 유명한 그 게임. 네. 다 아실 그 유명한 게임을 보면 그 세계 여러 유명 도시들이 나와 있고요. 또 수도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지 않은 도시 같은 경우에 제가 취약했지만 거기 나와 있는 도시들은 정말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었거든요. 그런 거에서 제가 모티브를 얻어서 저희 지금 3학년 학생들 단원에 보면 연산 영역이 조금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과제를 낼 때 학생들에게 연산 학습지를 숙제로 내면 이제 학생들이 이 숙제 도장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해오긴 하지만 그 숙제를 받아들였을 때 선생님 이거 너무 많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게임 수업 장면에서 보셨다시피 이 게임을 하면서 애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진짜 수십 번 계산을 하거든요. 세금 걷어야 되니까. 수십 번 계산을 하고 의논을 해요. 우리가 지금 요게 얼마인데 요게 얼마니까 요게 몇 개만큼 더 필요해. 요게 사실은 수학 교과서에 있는 서술형 응용 문제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융합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의 성취도 좀 더 나아지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예. 네. 우리가 이제 게이미피케이션 효과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궁금한 게 게임의 어떤 요소들이 과연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구체적인 하나하나 요소에 대해서 좀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동건 선생님. 네. 게임의 어떤 요소들이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학생들이 흥미를 갖게 하고 몰입하게 하고 또 융합적인 활동이 가능하게 하는지 하나씩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사실 게임 개발자로서 또 교육용 게임을 개발한 개발자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많은 요소가 있는데 세 가지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게임에서는 학습할 내용이 아니라 학습할 사람을 중심으로 설계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예. 일반 교육에서는 진도와 학습량이 중요하잖아요. 선생님들. 네, 진도와 학습량이 중요하지만 게임에서는 재미와 호기심 유발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접근 방식 자체가 끊임없이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과 게임에서는 실패에 대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학창시절에 봤던 시험을 또 본 적이 있나요? 똑같은 시험지를 중간고사에 풀었던 걸 기말고사에 한 번 더 풀어본 적이 없잖아요. 항상 새로운 문제를 풀고 뒤처지면 낙오되는 거죠. 근데 게임에서는 계속 재시험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전에는 내가 빵점을 맞았지만 이번에 보니까 똑같은 시험이니까 알게 돼서 30점, 50점, 80점 내 실력이 높아지는 걸 체험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세세하게 난이도를 구분해서 안겨주기 때문에 그런 게임의 요소들은 굉장히 게이미피케이션으로 적용시키기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보상의 정교함입니다. 학교 시험에서 50점을 받았다면 낙제 점수잖아요. 그런데 게임에서는요, 50점을 올린 노력과 실력에 대한 보상을 줍니다. 아, 너가 이 시험에 참여를 해줘서 고맙고, 50점만큼의 노력을 기울여줘서 고맙고, 내가 들인 시간과 실력에 대해서 그 수준에 맞게 보상을 준다는 점 하나와, 두 번째는 그 보상이 시청각적인 연출로 자주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계속적인 흥미를 불러일으킨다는 점. 세 번째는 그 보상에 감동을 넣어줘요, 요즘 게임들은. 감동이요? 네. 감동 맞춰줘요? 아, 그 역사 선생님이 계시니까, 네. 자, 게임에서 내가 접속을 하니까 내가 굉장히 계급이 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 주인이 막 저 나무도 배우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다가 노비네, 노비. 네, 그래서 다 무시당하고 네. 그런데 이 마을에 도적대가 창궐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나무를 베던 도끼로 열심히 무거운 연습하고 좋은 아이템도 장착을 해서 도적대들을 몰아냈습니다. 몰아냈어요. 사람들이 나를 장군으로 불러주고 칭송해주고 그 노비의 주인이었던 양반이 노비 무술 찢어버리고 그래서 지나가는 아이가 꽃 한 송이를 선물하면서 당신 때문에 내가 뛰어놀 수 있게 됐어요. 자유를 누리게 됐어요. 정말 고마워요. 아, 그 포인트네요. 네. 그 꽃 한 송이는 점수 90점과 다르거든요. 내가 이 마을을 위해서. 소름. 그런데 이건 사실 있는 의병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네. 공덕비가 세워지고 천민에서 이 과정을 역사 공부를 했던 것과 게임을 통해서 나는 그냥 레벨업 하려고 강한 전사가 되려고 이렇게 아이템도 모으고 몬스터도 잡았는데 그게 아니라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이 마을에 자유를 갖다 줬고 이 사람들의 행복을 찾아줬다를 그 캐릭터들이 와서 고마워하고 인사하고 한 송이 꽃을 건넬 때 느끼는 이 감동적인 보상은 정말 요즘 교육의 게임들이 조직이- 그렇게 변했군요. 네, 서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기면 끝났는데. 그다음에 세 번째 요소는 납득할 수 있는 경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공정한 경쟁이 아니고요. 지금도 공정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납득한 경쟁. 게임에서는 전교 1등과 전교 꼴등을 한 교실에 두지 않습니다. 숙달자는 숙달자끼리, 초보라는 초보자끼리 서로 경쟁하고 협동하게 만들어서 초보자는 초보자들 사이에서 리더가 또 나오고 그래서 초보자들이 이끌고 그리고 평가의 부분에서도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적절하게 배합을 해서 정말 1등이 계속 그러니까 독식하지 않는 특정한 한 명이 그 게임 컨텐츠 전체를 독식하지 않도록 다양한 배려와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거든요. 이 세 가지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학업에 지친 친구들이 게임에서 많이 힐링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아, 신기하네요. 교수님 어떠세요? e스포츠라는 분야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정말 잘 볼 수가 있어요. 외국의 경우에는 e스포츠를 스콜라스틱 e스포츠 에듀케이션이라고 불러요.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수업 안에서, 학교 안에서 e스포츠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교육들을 융합적으로 시키고 있거든요. 일종의 스팀 교육과 결합된 형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e스포츠에는 선수도 있고 해설자도 있고 그다음에 이 팀을 홍보하는 홍보 담당자도 있고 뭐 이 준비하는 엔지니어도 있고 다 이런 분야들 각각 역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e스포츠를 즐기게 하는 이런 그 교육 과정들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이제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예. 서로 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게임하는 행위 자체에서도 서로 소통을 하지만 이 팀을 얼마나 멋지게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우리 팀은 이런 팀이에요라고 이렇게 알리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서로 그 소통하는 그런 과정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많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렇군요. 네, 실제로 보면 그 게임 안에서 이제 어떤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잖아요. 그렇죠. 그 메시지를 주고받는 그 도구들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그 앱이 프로그램이 가입자가 한 3억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네.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뭐 11조 원에 인수한다는 이런 얘기도 돌 정도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 도구를 쓰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소통이에요. 예. 궁금한 게 게임에선 그렇다 치더라도 이거를 교육에 접목시켰을 때, 즉 게이미피케이션 했을 때 아이들이 정말 협업도 잘하고 소통도 잘하고 같이 배려도 하는지 이게 또 궁금하거든요. 두 분 선생님 계시니까 현장에서 어떻게 느끼시나요? 놀이를 적용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공동의 목표가 생기는 순간 학생들끼리 의사소통이 필연적이 되거든요. 이제 공동의 목표라는 것은 뭐 팀 단위가 될 수도 있고 우리 학급 전체가 공동의 목표를 두고 함께 활동을 할 수도 있거든요. 어떤 상황이 되었든 놀이 형태로 가든 아니면 게이미피케이션으로 정교화된 형태로 가든 결국에는 공동의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같이 가다 보니까 역할을 나누게 되고 그렇게 유기적으로 소통을 해야만 목표를 달성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학생들과의 유대관계도 서로 굉장히 향상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이러한 놀이 형태의 수업을 해나가시는 이유 중에 하나도 학생들끼리의 관계 형성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혹시 학창시절에 자기소개 시간 기억나시나요? 3월이 돼가지고 이제 선생님도 어색하고 친구들도 어색한데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자리를 대충 배정해 주시고 지금부터 1번부터 시작해서 나와서 자기소개하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름밖에 말할 게 없는데 여기서 이제 게임의 요소를 넣는 거죠. 게임의 요소를. 네, 게임의 요소를 이제 규칙을 정하고 사실 공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네, 공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뭐 30초 안에 나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하고 그 공을 말하지 않은 친구에게 넘겨라. 네, 그리고 너희가 이거를 뭐 몇 분 내에 완성을 하면 선생님이 몇 분간의 자유시간을 주겠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정말 자기를 소개할 만한 내용을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와서 얘기를 하고 막 친구를 막 찾아요. 누가 안 했지? 막 이러면서 그러다 보면 다른 친구의 소개를 집중하게 되고 결국 공동의 목표가 우리가 선생님이 제시한 그 시간 안에 해결을 해야 되는 게 공동의 목표다 보니까 이제 정말 하나가 된 모습으로 정말 웃으면서 즐겁게 첫 소개 시간을 마무리하거든요. 이것은 이 활동뿐만 아니고 수업 시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은 이런 활동을 통해서 협업 그리고 이제 고학년이 될수록 말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소통 능력, 정말 자연스럽게 시끌벅적한 교실로 탈바꿈이 됩니다. 야, 저는 이거 정말 좋은 사례네요. 확실히 알았어요. 제가 학부모 입장에서 좀 질문을 좀 드리면 이제 그런 게임을 통해서 학생들이 뭐 협업도 배우고 소통도 배우고 또 창의적 문제 해결력도 키울 수 있는데 이 게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자극들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즉각적으로 어떤 보상들이 주어지는데 이렇다 보면 이제 책을 본다든지 좀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되는, 생각해야 되는 이런 활동을 하는데 아이들이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게 사실 학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마음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교수님 질문이 정말 마음에 와닿는 거 제가 관련된 주제로 강단에서 강연을 하면 가장 많은 보호자님들이 여쭤보시는 질문적 내용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10세 이하의 좀 어린 연령대와 그 이후의 청소년들과 나눠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아이가 유아기 시절에 아무리 좋은 교육용 디지털 콘텐츠라 하더라도 노출이 많이 되면 그 자극적인 영상과 음향, 시각적 연출 때문에 책과 텍스트를 통해서 지적 호기심을 충족해 나가는 과정 자체의 흥미가 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아직 어릴 때는 교육적이고 좋은 디지털 콘텐츠와 함께 독서를 통한 밸런스, 균형감을 잘 찾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가 어렸을 때는 책을 좋아하는데 클수록 책을 안 봐요. 어렸을 때 보는 책은 그림도 많고요. 학습 만화 같은 경우는 재미있는 대사도 많아서 책 자체가 재밌습니다. 근데 클수록 우리가 봐야 되는 책들은 텍스트로 다 채워진 이런 책들이다 보니 당연히 흥미를 잃게 되니까 독서와 그런 교육용 콘텐츠의 균형을 잘 맞춰서 양육하셔야 된다.
두 번째로 그러면 10세 이상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나 많은 컨텐츠 홍수에 들어가 있어요, 아이들이. 막을 수도 없고요. 보호자님께서 게임, 영화, 음악, 웹툰, 각종 뮤직비디오, 아이돌 문화.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했던 너무 상업적인 컨텐츠잖아요, 다들. 상업적인 컨텐츠만 즐겨다가 게임인 줄 알고 했는데 나한테 도움이 되네? 재밌어서 했는데 내 학습에 도움이 되잖아. 이렇게 좋은 학습용, 교육용 컨텐츠를 더 많이 접하게 해줌으로써 견문도 넓히고 자기가 좋은 게임, 영상, 음악, 컨텐츠를 선별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게이미케이션을 위한 교육용 컨텐츠는요, 아무리 자극적이고 시청각적으로 아무리 자극적이어도 지금 아이들이 보는 땡튜브나 게임 영상보다 훨씬 덜 자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설계 자체가.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생각하시고 접근하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한테 디지털 기기를 뺏는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되죠. 자극적이고 그런 영상이나 뭐 여러 가지 시각, 청각적인 자극들이 당연히 있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아이들을 나쁜 방향으로 이끌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약간 조금 앞서간 걱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게임 중독이나 이런 디지털 기기 중독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아직 그게 해롭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거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디지털 네이티브한테 디지털 기기를 뺏는 것보다는 이 아이들이 이 디지털 기기와 컨텐츠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가를 더 깊게 고민하고 부모님들도 더 관심을 갖고 좀 공부도 하시고 같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다면 이제 게임을 정말 이게 차단이나 벗어난다라고 하는 게 참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게임 리터러시가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게임이 교육적 효과가 이제 크다는 말씀들을 이제 쭉 해왔는데, 그리고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근데 실제로 반문을 드리고 싶은 게 정말 교육적으로 효과가 굉장히 크면서 학생들이 막 과몰입해서 문제가 된 정도의 컨텐츠가 있었나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모님들 세대 그리고 많은 기성세대들이 이 게임 자체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이 게임을 교육에 접목하는 시도 자체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런 생각은 선생님들 중에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교사나 학부모나 이런 게임을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역량을 좀 많이 길러야 하고 좀 인식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학생들에게 잘 적용하고 교육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과 같은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들께 그리고 부모님들께 게임에 대한 이해와 또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좀 늘어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저희는 정말 게임의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정도예요? 네, 사실은 저희가 네, 게임 삼국시대 이전부터 윷놀이가 부여시대에 나왔다는 설이 있잖아요. 네, 굉장히 저희는 게임을 즐겨온 민족이에요. 왜냐하면 게임에서는 그 게임을 잘 하기 위해서 게임과 관련된 뭔가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한 문제 해결력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향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너무 부정적인 것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게임은 아이들에게 하지 말아야 돼라는 생각을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이 게임 리터러시 교육에서는요, 이런 게임의 부정적인 효과를 줄이고 자기 관리 능력을 높이는 활동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 사이에서는 이미 이 세대는 다르다. 학교에서조차 태블릿 PC를 이용한 게임 활동을 이미 해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게임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게임을 잘 활용하고 자기 스스로를 관리해서 할 수 있는 인재로 이제 양성을 해야겠다라는 인식이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게임 리터러시 관련 연수와 실습 연수들에 선생님들이 많은 호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이 게임 리터러시 교육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가만히 생각하면 저도 어렸을 땐 게임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또 지금 게임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하지 마. 좀 모순인 것 같아요. 게임을 해야겠습니다. 게이미피케이션을 교육에 적용하는 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학생들이 보다 더 공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서로 또 소통하고 협업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수업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잘 운영되려면 어떻게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되는지 마무리 제언 말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임은 간접 체험의 최고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일선에서 사실 게이미피케이션을 가지고 교육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인정하고 게임이 나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게 사실은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는 요즘에는 굉장히 이런 그 게이미피케이션 도구들이 많이 개발이 돼 있어요. 디지털로도 그렇고 아날로그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사실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선에서 교육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나 혹은 학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교육에 게이미피케이션을 적용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먼저 가지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장님. 지금 저는 대한민국에서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용어가 교육에 반영될 때 굉장히 극단적인 두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게임 안 그래도 지금 아이들이 너무 많이 몰입해서 두려운데 이걸 더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과 함께 한편으로는 재밌으니까 접목시키면 무조건 애들 교육적일 거야 라고 너무 환상을 가지고 게이미피케이션에 접근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집단에서는 게임의 긍정적인 측면을 교육에 활용한다면 굉장히 많은 교육적 효과를 줄 수 있겠구나라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한편 게이미피케이션 교수법을 설계하는 선생님이나 개발자 입장에서는 맹목적으로 게임 요소, 행동과 보상만 주어졌을 때 아이들이 재미있게 이걸 가지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을 거야라는 환상을 깨고 좀 더 실리적으로 전문적으로 게이미피케이션 관련된 콘텐츠를 개발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과 같은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현장에 있는 교육 전문가 그리고 게임 전문가 이런 분들이 서로 소통하는 자리가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바라보는 시각들이 다를 수 있거든요. 이런 다양한 시각들을 잘 융합해서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이런 연구와 활동들이 계속해서 좀 활성화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이 게이미피케이션을 적용하는 것은 교사의 힘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선생님들께서 부담을 갖지 마시고요. 자신이 처한 어떤 학교의 분위기, 또 학생들의 성향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적용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들께서는 이미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많은 요소들을 활용하고 계시는 게이미피케이션의 대가들이십니다. 그래서 나도 저렇게 딱 짜여진 뭔가 이건 게임이야 하는 걸 해야겠어 이런 생각보다 내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 요소를 조금 더 키워봐야겠다. 요걸 애들이 좋아하네. 요걸 더 해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학교 현장에 점점 적용해 가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듣다 보니까 진짜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그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게이미피케이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런 변화를 차단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부정하는 것보다는 교육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하는 것 이게 바로 미래 교육의 본질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게이미피케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게이미피케이션은 게임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공부를 보다 게임처럼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자는 메시지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서의 공부에 실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중요한 교육적 문제임에 틀림없고 이 게이미피케이션의 원칙들이 우리 아이들이 학교 교육에 보다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는데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 많은 교육적 고민이 있어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부하는 게 재밌어요.
저걸 직접 만드셨다고?